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국어 교과서 226쪽에 있는 어머니의 이슬털이라는 글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슬이라는 게 뭐예요? 아침에 새벽에 나뭇잎 사이에 또 풀잎 위에 이렇게 동그랗게 물방울이 맺혀 있는데 요것들을 이제 이슬이라고 불러요. 아침에는 낮보다 좀 춥기 때문에 이 주변의 공기 중에 물기가 방울방울 풀잎 위에 맺히게 되는데요. 이 이슬을 터는 것을 이슬털이라고 합니다. 어머니의 이슬털이, 어머니가 왜 이슬을 털면서 다니실까요? 226쪽에 있는 글을 같이 읽어볼게요. 먼저 우리 교과서에 모르는 낱말의 뜻을 알기 위해 밑에 있는 이 붉은 글씨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소가. 자, 산소가입니다. 뭘 말하는 거냐면, 자, 여러분 혹시 산소, 추석에 차례 지내러 또 산소에 방문하러 간 적이 있나요? 산소는 무덤이 있는 곳 주변을 말하는데요. 자, 풀이 무덤 주변에 이렇게 풀이 막 나 있죠? 요 주변을 이제 산소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227쪽에 있는 밑에 있는 낱말도 볼게요. 자, 애미, 엄마를 말하죠? 여기서 사투리를 써서, 방언을 써서 애미라고 되어 있는데 엄마를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신장로. 신장으로 말이 조금 어려운데 울퉁불퉁한 길 말고 새로 만든 길, 자동차가 다니기 쉽게, 자전거도 다니기 쉽게 만든 새로 만든 깨끗한 길을 말합니다. 그 밑에 봉당이라는 말은 뭐죠? 봉당은 방과 방 사이에 흙바닥 그대로 되어 있는 그 바닥을 말합니다. 마루, 그러니까 나무로 되어 있는 마감재 없이 흙바닥 그대로 둔 곳을 봉당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사실 요새는 집 안에 들어가면 흙바닥이 없죠? 장판을 다 깔았는데 이거는 조금 옛날이라서 장판 없이 흙바닥으로 둔 그런 바닥이 땅바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집에 남아 있었나 봅니다. 자, 이 뒤에 또 모르는 말 있나? 이슬털이, 이슬바지. 228쪽에 보면 이슬바지. 자, 이슬이란 아침에 찬 새벽에 일어나서 보면 이렇게 풀잎 위에 물방울이 맺혀 있는데 이게 이슬이라고 했죠? 이슬바지란 좁은 길인데, 잘못 그렸네. 연두색으로 그려야 되는데 이게 길이 나 있는데 길 주변에 이슬 맺힌 풀이 잔뜩 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람이 아침에 여기를 이렇게 저벅저벅 걸어가면 풀 위에 맺혀있던 이 물방울들, 이슬들이 옷에 막 묻겠죠? 요 이슬 맺힌 풀들이 많이 있는 길을 이슬바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모르는 낱말이 있나 볼게요. 이 뒤에는 더 붉은색 낱말이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6쪽에 있는 어머니의 이슬털이라는 글입니다. 어릴 때 나는 학교 다니기가 싫었다. 학교로 가는 길 중간에 산에 올라가 산소가에나 가방을 놓고 앉아 멀리 대관령을 바라보다가 점심때가 되면 그곳에서 혼자 청승맞게 도시락을 까먹기도 했다. 그러다 점점 대담해져서 아예 집에서부터 학교에 가지 않는 날도 있었다. 배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어제는 비가 와서, 어제는 눈이 와서, 오늘은 무서운 선생님 시간에 준비물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하는 식으로 갖은 핑계를 댔다. 5월 어느 날이었다. 그날도 학교에 가기 싫다고 말했다. 어머니가 왜 안 가느냐고 물어도 공부도 재미가 없고 학교 가는 것도 재미가 없다고 말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쪽의 내용을 여러분이 영상 멈추고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무슨 내용인지. 자, 무슨 내용이었죠?
주인공, 나는 학교 가기를 좋아하는 학생이었나요? 싫어하는 학생이었나요? 학교 다니기가 싫었다고 여기저기 나오죠. 너무 가기가 싫어서 학교로 가다가 아무데나 앉아가지고 멀리 풍경만 바라보다가 혼자 밥 먹고 돌아오기도 했고, 나중에는 아예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학교에 안 간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5월 어느 날, 그날도 엄마한테 학교에 안 갈래요 라고 투정을 했는데, 엄마가 왜 안 가냐고 물어봐서 내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공부도 재미없고 학교 가는 것도 재미없다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우리 친구들도 혹시 학교에 오기가 싫은가요? 선생님은 어릴 때 학교 가기 싫었던 날은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없었는데, 이 주인공은 과연 무슨 이유 때문에 학교 가기 싫었던 걸까? 진짜로 공부하기 싫고 학교가 싫어서 안 가려고 했던 걸까 궁금하네요. 어쨌든 학생인데 학교를 안 가려고 하니까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 그럼 가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왠지 아니었을 것 같죠. 그쵸? 엄마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학교에 갔으면 좋겠는데 안 가고 있습니다. 226쪽의 4파를 보면 나는 학교 가기 싫어서 가방을 던져두고 강아지랑 놀고 있고, 엄마는 얘가 왜 학교를 안 가려고 하지? 하는 표정으로 나를 타이르고 계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쪽 227쪽에 보니까 4파를 먼저 보니까 나는 교복을 입고 가방을 메고 있고요. 엄마가 무슨 지팡이 같은 것을 쥐고 약간은 화난 표정으로 서 계시죠. 자세히 보니까 화난 것 같기도 하고 속상한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 웃지 않고 있어요. 무표정이에요. 그렇죠? 이 부분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얼른 교복으로 갈아입어라. 학교 안 간다니까? 안 가면 그냥 이렇게 잘하다가 이 다음 농사 지을 거라고. 농사는 뭐 아무나 짓는데? 그니까 내가 짓는다고. 엄마가 말씀하시죠. 애미가 엄마가 신장로까지 데려다 줄 테니까 얼른 교복 갈아입어. 몇 번 옥신각신하다가 나는 마지못해 교복으로 갈아입었다. 어머니가 먼저 마당에 나와 내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다.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오자 엄마가 지게짝대기를 들고 서 있었다. 나는 어머니가 그걸로 말 안 듣는 나를 때리려고 그러는 줄 알았다. 그때까지 어머니는 한 번도 나를 때린 적이 없었다.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조금 낯설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서 나는 신발을 신고도 봉당에서 한참 동안 멈칫거리다가 마당으로 내려섰다. 얼른 가자. 어머니가 재촉했다. 무슨 상황? 내가 하도 학교를 안 가려고 하니까 엄마가 데려다 준다고 나오라고 지금 버티고 섰죠. 나는 학교에 안 가겠다고 하고 엄마는 가자고 하고 몇 번 옥신각신 하다가 보니까 엄마가 웬 지게짝대기를 들고 서 계신 거예요. 나는 엄마가 이걸로 나를 때리려고 하시나? 약간 무섭기도 했는데 엄마는 때리려고 하시는 것 같지는 않죠. 엄마가 다 큰 아들을 직접 학교에 데려다 준다고 막 얘기를 하면서 내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어요. 자, 여기 보이시나요? 지금 장판이 깔려있지 않고 흙바닥이죠? 옛날 집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맨발로 내려올 수가 없고 여기에 신발을 신고 와야 했습니다. 흙바닥으로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이. 이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자, 엄마는 지금 고무신을 신고 있는데 길이 질퍽질퍽해 보여요. 약간 비 온 것처럼 흙이 질퍽질퍽해 보이는데 시골에는 특히 풀잎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풀잎에 잔뜩 풀잎에 이슬이 막 맺혀 있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 흙길이 축축하겠죠. 엄마는 고무신 신은 모양대로 흙바닥에 자국이 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엄마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 재미로 학교 다니는 사람 없다. 누군 재밌어서 다니냐는 뜻이겠죠? 아, 그래도 나는 싫어. 어머니는 한 손에는 내 가방을 들고 또 한 손엔 지게짝대기를 들고 나보다 앞서 마당을 나섰다. 나는 말없이 어머니의 뒤를 따랐다. 그러다 신장로로 가는 산길에 이르러 어머니가 다시 내게 가방을 내주었다. 자, 여기서부터 네가 가방 들어라. 나는 어머니가 내가 학교에 가기 싫어하니 중간에 학교로 안 가고 다른 길로 셀까봐 신장로까지 데려다주는 것으로 생각했다. 너는 뒤따라 오너라. 거기에서부터는 이슬바지였다. 이슬바지가 아까 뭐였죠? 길은 길인데 어떤 길이에요? 풀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좁은 길에 풀들이 많이 있어서 여기 사이를 지나가면 풀잎에 있는 이 이슬방울들을 다 맞는 곳이었어요. 즉, 내 발도 양말도 옷도 다 젖을 것 같은 이런 길. 시골길이에요, 시골길. 자, 엄마가 지금 다 큰 아들을 데리고 학교에 가고 있어요. 자, 거기에서부터는 이슬바지였다. 사람마다 겨우 다닐 좁은 산길 양옆으로 풀잎이 우거져 길 한가운데로 늘어져 있었다. 아침이면 풀잎마다 이슬방울이 조롱조롱 매달려 있었다. 어머니는 내게 가방을 넘겨준 다음 내가 가야 할 산길의 이슬을 털어내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일바지 자락이 이내 아침 이슬에 흥건히 젖었다. 어머니는 발로 이슬을 털고 지게짝대기로 이슬을 털었다. 그런다고 뒤따라가는 아들 교복바지가 안 젖는 것도 아니었다. 신장로까지 15분이면 넘을 산길을 30분도 더 걸려 넘었다. 어머니의 옷도 그 뒤를 따라간 내 옷도 흠뻑 젖었다. 어머니는 고무신을 신고 나는 검은색 운동화를 신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물에 빠졌다가 나온 것처럼 시커먼 떼국물이 찔꺽찔꺽 발목으로 올라왔다. 그렇게 어머니와 아들이 무릎에서 발끝까지 옷을 흠뻑 적신 다음에야 신장로에 닿았다. 자, 이 상황이 조금 잘 느껴지라고 위에 사파를 보겠습니다. 자, 이들이 걷고 있는 길은 우리가 집에서, 아파트에서 학교 오는 길처럼 포장이 잘 된 깨끗한 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시골길, 더군다나 이슬바지 길은요, 일단 바닥이 흙이고요. 아침에는 축축하게 이슬이 떨어져서 엄청 질퍽거려요. 한번 빠지면 그대로 운동화 같은데 막 흙자국이 날 것 같은 축축한 길인데, 아들이 조금 덜 젖게 하려고 엄마가 이 풀길에 치면서 맺혀있는 이슬들, 풀잎에 있는 물방울들을 다 털어주고 있었던 거죠. 원래 15분이면 갈 길을 30분도 넘게 2배나 걸려서 엄마랑 아들이 같이 가고 있어요. 자, 이 좁은 길에 양쪽에는 풀들이 막 우거져 있어요. 산길이라서. 이 풀들에는 마치 비가 온 것처럼 물기가, 이슬방울이 엄청 많이 맺혀 있고 바닥도 축축해요. 자, 여기를 엄마가 먼저 가시면서 아들 비 맞지 않게 하려고, 물 맞지 않게 하려고 막대기로 자기 발로 물을 다 털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뒤에 가는 아들은 젖긴 젖지만 조금 덜 젖고 어머니가 간 길을 따라서 가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 뒤에 신장로에 닿자 어떤 상황이 오나 봅시다. 자, 그림을 보면, 사파를 보면 엄마가 새 양말이랑 새 신발로 직접 갈아 신겨주시고 계십니다. 그쵸? 이제는 축축한 길 다 끝났으니까요. 자, 이제 이거 신어라. 거기서 어머니는 품속에 넣어온 새 양말과 새 신발을 내게 갈아 신겼다.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아들을 위해 아주 마음 먹고 준비해 온 것 같았다. 앞으로는 매일 털어주마. 그러니 이 길로 곧장 학교로 가. 중간에 딴 길로 새지 말고. 나는 그 자리에서 울지는 않았지만 왠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아니, 내일부터 나오지 마. 나 혼자 갈 테니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어머니가 매일 이슬을 털어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어떤 날 가끔 어머니는 그렇게 아들 하굣길에 이슬을 털어주었다. 또 새벽처럼 일어나 그 길에 이슬을 털고 올 때도 있었다. 어른이 된 지금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때 어머니가 이슬을 털어주신 길을 걸어 지금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자, 이야기는 여기서 끝인데, 자, 아까 엄마가 아들을 위해 아들이 좀 덜 적게 하려고 아들보다 앞서가면서 이 풀잎에 맺힌 이슬들을 털어주시는 것도 감동적이었는데, 이 뒤에 어떻게 하셨어요? 아들이 신발 다 젖으면 불편할까봐 자기 품속에다가 새 양말이랑 새 신발까지 챙겨와서 갈아 신겨주고 계시죠. 여기 나오는 아들은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다는 그런 설정이에요. 중학생 정도 된 것 같아요. 다 큰 아들을 학교 가기 싫다고 하니까 데려다주고 직접 새 신발과 새 양말로 갈아 신겨주기까지 하면서 아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마지막 부분에서 아들은 뭐라고 했어요? 눈물이 날 것 같고 엄마한테 나오지 마, 나 혼자 잘 갈게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이 새벽같이 자기를 위해서 이 힘든 길을 같이 가주고 신발 질퍽거릴까봐 새 신발도 챙겨주고 다 큰 아들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걸 보면서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겠죠. 우리 친구들은 직접 스스로 걸어서 학교에 오고 있는데, 자, 예를 들어 친구들이 엄마는 학교 가기 싫어요 라고 했을 때 어머니가 혼내시지 않고 직접 매일매일 학교에 데려다 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까? 그래도 때를 쓸 건가요? 자, 이 아이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학교가 재미없어서 학교 가기 싫다고 했는데 결국 엄마의 사랑으로 학교를 무사히 졸업한 것 같죠. 마지막 부분 봅시다. 어른이 된 지금 나는 어떻게 생각해요? 어머니가 그때 내가 어릴 때 이 이슬 털어서 학교 가는 길을 같이 가주신 덕분에 내가 지금 이렇게 훌륭한 어른이 되었다라고 엄마에 대한 죄송함과 감사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는 학생이 학교 다니는 길이 조금 더 불편했어요. 흙길도 많았고 시골길이라서 차도 잘 안 다니고 직접 걸어서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이 길을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같이 가줬던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읽어봤고요. 먼저 231쪽에 있는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도록 합시다. 어머니의 이슬털이를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자, 1번 문제부터 볼까요? 내가 학교 가기 싫어한 이유. 두 번째는 학교 가기 싫어한 나를 위해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는지. 세 번째는 엄마의 품속에 있었던 것. 지금 한번 영상을 멈춰놓고 글에서 답을 찾아서 적어보세요. 그 다음 선생님이랑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내가 학교에 가기 싫어한 까닭 뭐였죠? 자, 첫 부분에 싫었던 이유가 나오죠. 자, 첫 부분으로 가볼게요. 학교에 왜 가기 싫다고 했어요? 왜 안 가느냐고 엄마가 물었더니 공부도 재미가 없고 학교 가는 것도 재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별로 학교 생활에서 좋은 걸 못 느꼈던 거죠. 자, 그렇게 답을 했고, 자, 두 번째 질문. 엄마는 나를 위해 어떻게 하셨어요? 아들보다 앞서서 그 이슬바지, 이슬이 잔뜩 있는 그 길을 먼저 가시면서 주변의 이슬을 다 털어주고 가셨죠. 아들이 조금 새 옷으로 좀 기분 좋게 등교를 하라고. 심지어는 뭐까지 준비해 오셨나요? 아들이 젖은 양말, 신발 갈아 신을 수 있도록 새 양말, 그리고 새 신발까지 갖고 와서 아들이 어떻게든 학교에 들어가게 만들려고 희생을 하신 거죠. 이렇게 한번 답을 적어 보겠습니다. 내가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한 까닭은
공부도 재미가 없고 학교 가는 것도 재미가 없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나요? 학교가 재밌으면 물론 다닐 맛이 나겠지만 학교에 오는 것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가는 거죠, 학생이라면.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는 일입니다. 근데 내가 안 간다고 하니까 엄마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직접 같이 가면서 아들 옷에 이슬이 묻지 않게 하려고 이슬을 털어주시죠. 그쵸? 아들과 함께 학교를 가며 아들 옷에 뭐가 묻지 않도록 이슬이 풀 위에 맺혀있는 물방울을 이슬이라고 해요. 이슬이 묻지 않도록 아들 앞에서 이슬을 털어주셨죠. 그쵸? 아들이랑 같이 학교를 가는데 그 앞에서 아들보다 앞서서 가면서 이 이슬을 털어줬습니다. 왜? 아들 옷에 이슬이 묻지 말라고. 이렇게 이슬을 털어주었습니다. 자, 요거 쓸 친구들은 영상 멈추고 쓰시면 돼요. 아들과 함께 학교를 가며 아들 옷에 이슬이 묻지 않도록 아들 앞에서 이슬을 털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품속에서 뭘 꺼냈어요? 3번 뭘 꺼냈죠? 새 양말과 새 신발을 품속에서 꺼내주셨죠. 이거는 3번 답이죠. 엄마 품속에는 아들이 신을 새 양말과 새 신발이 있었습니다. 요거를 이제 준비를 해서 갖다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이 학교에 가도록 도와주셨고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어머니의 이슬털이를 읽고 한번 물음에 답해 봤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게 독서 감상문을 쓰는 내용, 그런 단원이라서 있었던 일만 그대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죠? 내가 이 글에서 감동받은 부분도 이야기를 나누고 나의 생각과 느낌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자, 그래서 232쪽 3번을 보면 그래서 감동받은 부분을 찾아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여기 위에 친구들이 뭐라고 말하나 한번 볼게요. 남자아이, 내 경험이나 생각이 글의 내용이랑 비슷해서 공감 가는 부분에서 감동을 느꼈어. 여자아이는 뭐라고 말하죠? 질문이나 생각, 얘기해 볼 점이 생기는 내용을 읽을 때 감동을 느꼈어. 자, 두 친구가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친구는 공감을 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궁금한 점이 생기기도 했어요. 이런 부분이 각자 당연히 다릅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는 감동받는 부분을 찾을 수 있고요. 오른쪽에 말풍선이 있는데 한 가지 더 써볼게요. 우리는 또 언제 감동을 느껴요? 자, 기쁨이라든지 또 슬픔, 또 좋은 것만 있지 않아요.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즐거울 수도 있고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부분을 찾는다. 자, 기쁘고 화나고 즐겁고 슬프고 이런 것들을 줄여서 감정이라고 나타내죠.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 부분을 찾으면 이 부분이 감동적인 부분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기쁨, 슬픔, 화남, 즐거움과 같은 감정을 느끼는 부분을 찾는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우리는 이번 시간에 어머니의 이슬털이라는 글을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독후 감상문, 독서 감상문을 쓸 때는 있었던 일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인상 깊게 읽은 부분, 내가 기억에 남는 부분, 나의 생각과 느낌을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 233쪽에 내가 감동받은 부분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이 드러나도록 글을 쓰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학교에서도 연습을 하겠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직접 풀어오도록 합니다. 233쪽 이 부분을 한번 써오도록 하세요. 자, 선생님이랑 글 같이 읽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잘 이해가 가지 않으면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고생 많았습니다.